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둔감함이 필요하다. 늘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특히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의 어떤 행위나 사고의 동기를 이미 파악했을지라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일종의 거짓 둔감이 필요하다. 조금 다 알고 있어도 좀 어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은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상대를 소중한 사람인 양 대하되 결코 이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이제 일방적으로 집착해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되고, 또 이제 사람을 교제를 할 때도 너무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 중심이 잡혀 있으면 이건 저절로 됩니다. 예. 날카로울 일도 별로 날카로워지지 않고, 또 이제 어리석게 보이는 것도 어리석게 보이지 않고, 그냥 이제 점잖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이런 것들은 공부를 조금 하면 사실은 금방 돼요. 내 중심이 잡히면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지가 조금 자기 스스로 안에서 지혜가 이렇게 생겨요.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이런 거는 저절로 돼요. 가장 좀 힘든 거는 여러분 생각 올라오는 걸 보는 게 좀 힘들 거예요. 그게 더 힘들지. 사실 이런 거는 좀 쉬워요, 그래도. 근데 이제 왜 이게 어렵냐면 내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말에 끄달려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잡혀 있으면 이제 말에 매이지 않고 끄달려 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습관도 그렇고.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이것이 사교의 요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둔하다는 얘기는. 네네. 너무 똑똑해도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렇다고 너무 또 모자라는 듯이 해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이 중심 잡기가 그래서 참 힘들어요. 사람 인간관계는 이쪽 아니면 양극단을 달리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이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보는 힘이 생기게 되면 요 부분은 좀 쉽습니다. 같은 부류만이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이게 내가 어디 속해 있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보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거의 나랑 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죠? 뭘 알아야 칭찬을 하겠죠. 자신 또한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죠? 언제나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가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잘할 때는 칭찬하고 못할 때는 비난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니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장단점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잘 보여요. 내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장단점도 그래서 잘 보여요. 그러면 상대의 장단점이 보일 때 나에게도 그와 똑같은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이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대에게 이게 못난 점이 보이면 아, 나도 저렇게 못난 부분이 있구나. 그 상대한 무엇을 때 내가 본받을 점이 있으면 아, 나한테도 저런 부분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시면,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저렇게 있구나. 단점은 내가 이럴 때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했구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걸 보시면 돼요. 어떨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 타인을 타박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전부 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어딘지 닮은 상대를 칭찬함으로써 왠지 모르게 자신도 인정받고 있는 듯한 기분에 젖어들기도 한다. 네, 그게 스스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를 칭찬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한테 내가 칭찬을 못 받으니까 내가 미리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면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인간에게는 각각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 그 수준 속에서 이해와 칭찬이라는 우회적인 형태로 자기 인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겠죠. 예.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칭찬하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칭찬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 칭찬하는 내가 그 안에서 좀 그럴듯하게 보일 때, 남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잘 봐줬으면 좋겠을 때 아마 칭찬을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 예. 예. 공부를 하면 자꾸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기한테 자꾸 솔직해져요. 그러니까 왜 칭찬을 하는지도 보이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칭찬을 하는 건지,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해서 칭찬하는 건지 그런 것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칭찬 안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지도 보게 되고 그래요. 우정을 키우는 재능이 좋은 결혼을 부른다. 자, 우리 어린아이는 인간관계를 돈벌이나 이해관계, 연애로 시작하지 않는다. 일단은 친구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죠? 어린아이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같이 노는 친구. 네. 이런 뭐 돈벌이나 또 이해관계나 이런 걸로 사귀지 않죠. 그냥 자기하고 즐겁게 잘 노는 친구가 필요한 거지. 그죠? 즐겁게 놀고, 싸우고, 위로하고, 경쟁하고, 서로에게 제안하고, 여러 가지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서로는 서로에게 친구가 된다. 혹여 멀리 떨어져 있게 될지라도 여전히 친구로 남는다. 좋은 친구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정은 다른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 관계는 좋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친구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도 좀 원만해요. 네. 근데 그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생활도 좀 많이 갈등이 심해요. 네. 왜냐하면 친구를 사귀고 만나면서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그걸 이제 싸우고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소해 갔을 때 타협해서 그렇게 저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저 친구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방법이 생기겠죠. 그렇게 많이 연습해 본 사람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겠죠. 네. 그게 사실은 친구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내 우선적으로 내 이익으로 살았다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좀 베풀 건 베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조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끝없이 인간관계에 친구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그 관계에서 반복을 했던 사람은 조금 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어릴 때 친구 관계가 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남편을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 그 우정 관계 위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이제 가족적으로 친화적으로 하면 되니까 문제 될 게 별로 없는데 요즘은 이게 참 힘들죠. 예, 자기 전부 자기 이익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남녀의 특별한 인간관계이면서도 그 토대에는 우정을 키우는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면은 남녀 관계라는 그런 인간관계보다도 그냥 친구 같잖아요. 나중에 편하고. 예. 그냥 아주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옆에 하나 있다. 이런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좋은 결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경이나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잊은 완전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좋은 결혼인지 아닌지는 상대방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떻게 그 관계를 잘 타협해서 해결해 나가느냐 그 차이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전부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그 책임을 돌리죠. 그 갈등의 원인을 상대에게 다 돌린다고,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삶 전반적으로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친구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부 자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계속 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또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내가 반박을 하고 싶은 건지, 또 핑계를 대고 싶은 건지, 또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건지, 그런 자기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거에는 별로 믿지 않는 게 좋아요. 생각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믿지 않는 게 별로 좋아요. 네. 중심에 잡혀서 이렇게 다 보고 있으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더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럼 자꾸 보이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부모 형제와 이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겪어내는 그 부모와의 관계와 또 형제간이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어내는 관계가 경험이 다 달라요. 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거를 다른 형제들은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게 자꾸 이제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타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 부모 형제와의 경험을 토대로 관계를 하고 있다고. 그게 강요할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뭐 말하자면 부모한테 잘 못해, 누구는 형제한테 잘 못해, 또 섭섭하게 해, 또 불편하게 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내 입장에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상대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부모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냥 나랑 그 형제간이라도 그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어내는 경험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공감도 되고. 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한 경험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했는 경험은 상대가 했던 경험으로 부모를 대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자꾸 지켜보면 그 사람이 또 나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나와 또 월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월등한 부분은 자기가 또 저 부분 내가 모자른다 하면은 본받으면 되고 또 그 사람이 조금 모자르구나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모자르는 부분을 더 채워 넣으면 되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모든 부분이 조금 수월해요. 부모 형제 간에도. 우린 보통 요즘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부모 형제거든요. 네. 남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가족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라고 내 생명까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게 벌써 이제 사람으로서는 그 인간성이 이제 점점 말살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자꾸 나를 느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가. 그럼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법도대로 살고 있는가, 법칙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자꾸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네. 타인에게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내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거든.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타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기가 힘들어요.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이제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예, 사랑받으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사랑받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게 훨씬 쉬운데도 그걸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걸, 내 힘을 다른 사람한테 외주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네, 내 힘을 내가 쓰면 되는데, 그걸 왜 남한테 외주를 주느냐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이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그래서 내가 지금 현 시점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보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 보이게 되면,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보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조차도 몰라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한테 진심 어린 칭찬을 하거나 또 이제 그 사람을 표현을 잘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그게 나한테 또 잘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체에 그르듯이 곱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결국은 내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상대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칭찬에는 인색하고 험담에는 아주 넉넉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칭찬에는 만약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은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차라리 말을 하려면 칭찬하는 쪽으로 하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침묵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침묵이. 네네. 말 없이 그냥 묵묵하게. 네,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말이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조심하지 않아도 되게끔 살아가면은 어떨까요? 그냥 저절로 사라지겠죠. 예. 조심하지 않아도 되게 평상시에 잘 살면 저절로 잘 살겠죠. 그죠? 예. 이게 누가 볼세라 우리가 이제 뭐 감추려고 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살 때도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살면 누가 볼 때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혼자 살 때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습관이 이제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평상시에 내가 함부로 살다가 바깥에 나가서 조신하게 잘 안 돼요. 네, 네. 특히 그게 이제 나이 들수록 더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 그냥 보면 보이는 거예요. 네.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그러면 아 평상시에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예, 예의 바르고 이제 조심스럽게 하시면 아 평상시에도 굉장히 침착하게 잘 계시는구나.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 자체를 수행 삼아 살아가는구나.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이 공부는. 네. 자기를 돌아보면 이제 그게 다 보여요.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그 가고 있는 걸 내가 보게 되면 방향을 바꿔버려요. 내 스스로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바꾸게 되고. 그리고 나만큼 이 세상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거나 칭찬하는데 별로 관심 없어도 돼요. 왜?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않아도 돼요. 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계속 나를 봐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이 공부는 사실은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삶에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예. 또 이제 법에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의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또 간절하게 법을 참고하고 그러면 내가 점점 지혜가 정장되고 그 말이 또 이제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또 습관으로 되고 습관이 결국은 성격이 되고 이제 나중에 내 삶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네. 따로 뭐 이 공부는 깨달음이라고 거창하게 할 건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